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 강의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고교학점과 간의 의미 연계, 그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전공 역량, 학생들에 대한 전공 역량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통교과, 또 보통교과에서 파생되는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그다음에 전문교과, 뭐 이제 심화교과 이런 식으로 이제 2025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고교학점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 간의 관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의 어떤 전공 역량에 대한 심화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그동안은 일반고에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 특목고 자사고나 영재고에서 주로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슈퍼 인문계 고등학교가 돼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진로와 꿈에 맞게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과에 맞는 학과의 어떤 전공 역량을 근접하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선택된 과목들이 많이 생기고 그 과목을 통해서 본인의 의미와 그 진로에 대한 과목에 대한 전공 역량을 깊이 있게 쌓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요번 8월 23일에 교육부에서는 2022년, 바로 내년이죠. 지금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2021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내년까지 일반계 고등학교의 단계적인 고교학점제 시행. 왜냐하면 이제 2025년도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1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될 2025년도까지 이게 지금 이제 거의 3, 4년 남았는데 이게 갑자기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를 확 열어놓으면은 적응이 안 되고 그래서 단계적인 이행을 발표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쨌든 고교학점제 선도고등학교, 교과 특성화학교가 서울에서도 36곳 이상, 또 전국적으로 지방, 뭐 세종시라든가 이게 지방에도 굉장히 많이 2017년, 18년부터 지원을 받아서 국가 예산에 지원이 들어가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사실 이 고교학점제는 2022년에 내년에 바로 단계적 이행을 발표해서 뭐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 뭐 전국 광역 단위의 지방 고등학교 일반고는 100%,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고등학교를 좀 이렇게 제외를 하면 80%가 일반계 고등학교가 내년 2022년 경기도도 포함이 되고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이제 단계적 시행의 고교학점제의 어떤 그런 그 학점에 대한 이제 그 모으는 학점을 듣는 이런 걸로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내년에는 단계적 이행이 돼서 뭐 이제 192학점을 들어요. 2022년도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 학생들 학생들. 제가 보통교과, 전문교과, 일반 공통과목에서의 어떤 그 퍼센트테이지로 나오는 그런 절대평가가 아닌 그 상대평가, 퍼센트테이지로 보통교과에서 나오는 그 상대평가의 의미, 점수의 의미는 제가 말씀을 전 영상에서 들었고 그것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심화가 됐을 때 2022년도는 아직은 이렇게 막 전문 교과까지는 갈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 전문 교과의 의미가 전공 역량을 본인이 대학에 갈 때 매칭을 시켜야 되는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그 심화 과목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심화 과목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보통 교과의 어떤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그래서 A, B, C, D, 그다음에 F까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보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지원 간의 관계에서 어떤 그 학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미 저번 영상에서 이 학업에서 이루어지는 전공 역량 프로젝트 다양한 어떤 좀 더 깊이 있는 내가 의대를 갈 때 뭐 수학을 배우고 물리를 배우고 화학을 배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조금 더 심화가 되면 내가 뇌과학자, 뇌에 관련되어 있는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 AI와 뇌의 어떤 융합 과정 이렇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 그런 선택 과목이 열리는 거고 2025학년도가 돼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 중1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고1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그런 고교학점대에서는 전문교과, 심화교과 과목까지 같이 붙여서 그동안 제가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잘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시 본인의 전공에 맞는 전공 프로젝트가 30%가 들어가고 비교과에서
비교과가 모두 이제 70%가 들어가고 학업 역량이 30%라고 학생부 종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공 프로젝트, 전공 역량에 대한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 그러면 이것이 모여서 보통 비교과에서 70%의 그런 퍼센트테이지로 학생을 선발할 때 그 관점으로 서울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선도 대학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준이 잡혔는데 이 전공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학업 역량 자체도 이것이 우리가 정성적인 평가, 그러니까 교과 전형처럼 정량적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 평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학생이 전공을 정한 어떤 테마와 내가 그것을 전공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을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나의 어떤 성장 과정을 나만의 의미를. 그래서 고교학점제 수업에서도 어떤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공 역량으로 성장이 되는 전공성이 성장 과정이 확충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학생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그 학생만의 관점과 의식의 의미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성장하는 과정을 그 학생만의 것을 찾아서 그 학생만의 것을 갖고 생계부도 만들고 그 학생만의 것을 갖고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도 해고 검정고시 학생들 우리가 만들고 증빙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그 학생만의 관점을 갖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결국은 이제 자소서가 2024년 이후에 없어질 면접에서 더 면접이 강화되면 그 학생의 의식과 생각이 모든 것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쌓아온 성장의 과정이 면접으로서 더 심화된 면접으로서 입학사항관과 교수들에게 평가를 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 편제에서 이제 교과 과목에서 보통 교과, 전문 교과 뭐 이렇게 나눠지고 이제 그것이 2022년 바로 이제 서울을 제외한 경기권과 전 광역단위권 뭐 광주라든가 뭐 충청도라든가 이렇게 이제 고교 일반 고등학교의 전국적인 80%의 학교들이 고교학점제를 받아들여서 단계적 시행이 되는데 바로 내년이죠. 지금 이제 고2 학생들, 고3 되는 고2 학생들이 이걸 잘 이제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렇게 가서 아직 전문 교과에 대한 것들은 조금 미비하고 내가 이제 그 전공 역량에 대한 것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잘 나만의 어떤 의미가 나오게 내가 선택한 대학과 그 대학의 전공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관점과 테마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2022년도 내년이 바로 됐다고 해도 우리가 서울권에도 그렇고 이제 뭐 우리가 세종시 뭐 광역단위권에도 그렇고 우리가 경기권에도 그렇고 이제 그 교과 특성화 학교가 그 고교학점제 어떤 그 선도 대학 때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고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인 편입제, 단계적인 어떤 진입이 있다고 해도 아직 그 선택 과목들에 대한 것도 진로 과목에 대한 것들도 잘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학교들이 더 많을 거죠. 사실은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어차피 생계부를 만들어서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계속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씩 변할 때 어떻게 하냐를 알아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피해를 보지 않게. 이게 기준들이 조금씩 보는 관점들은 매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우왕좌왕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단계적 이입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 서울권 고등학교를 제외해서 차라리 서울권 고등학교가 그 고교 그 교과 특성화 어떤 그런 선도권 선구 어떤 2017년부터 계속 그 연구비를 받으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고교 학생들 특성화 교과 특성화 학교들이 서울권 대학 그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런 의미가 서울권의 대고등학교들의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지방권으로 이게 확대가 되는 건데 뭐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해야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확대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우왕좌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이걸 잘 듣고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야 되는 학생들이 피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 내년 기준에서 이제 28시간 정도에서 이제 최대 많게는 30시간까지 들어가는데 192점에서의 이제 그 안에서 28점, 30점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좀 작게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작은 단위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생계부를 보면 좀 바뀐 생계부의 기재 방식이 우선 글자 수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수상도 그전에는 막 많이 타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수상 능력 그 기재 사항도 수상도 뭐 한 학기에 하나 혹은 두 개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알차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공란이 어떤 그런 표현의 어떤 그 상황이
줄어든 게 아니라 글자 수가 줄어들어도 내가 충분히 그 안에 엑기스만, 알맹이만 넣어서 나의 전공 역량과 나의 인성과 나의 발전 가능성을 대학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을 그렇게 써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글자 수가 줄어든 거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글자 수가 줄었다고 해서 내 것을 다 표현을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인데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진짜 대면으로 나가서는 많이 못해요. 하지만 내가 나의 어떤 의사가 돼서 뭐 신경정신과 의사가 돼서 뭐 어떤 아동들을 돕겠다 생각이 되는 학생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봉사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달란트를 개발을 시켜서 그 달란트가 이 세상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의미와 의식과 의미, 그 학생만의 의미를 얘기했죠. 아무리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을 나온 선생을 교수를 데리고 와도 그 교수님이 하는 수업은 전공 수업에서 대학 수업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어떤 의미의 수업은 우리가 다르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수업은 의미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서 그 의미가 쌓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과에서 우리가 진로 선택 교과나 전문 교과를 통해서 이렇게 학술적으로 프로젝트로 연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동이 돼서 이건 경험으로서 나의 활동으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아웃풋은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발하고 내가 프로젝트에서 키워진 나의 그 전공 역량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사회로 환원이 돼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소통할 수 있냐가 이 보는 관점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우리가 이제 전공 역량에 대한 그 고교학점제 시대의 전공 역량 활용 방법, 학종 적용 방법의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봉사나 그다음에 동아리나 봉사 진로나 자율활동에서의 그 의미를 찾는 부분들, 내게 의미를 찾는 부분들이 뭔지를 제가 이제 시리즈별로 전공 역량을 잘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기준점에 도달할 수 있는 대학의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밑바탕에는 나 혼자만 독식하고 나 혼자만 그렇게 내 어떤 기른 달란트와 성장된 그런 어떤 아웃풋을 갖고 나 혼자만 잘 사는 사회를 나 혼자만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역량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냐 이걸 바라보는 게 학종이라서 그래요. 이걸 모르면 절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공 역량만 쌓아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것이 해외고등학교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을 알고 해외고 10학년 때부터 진학이 됐을 때 한국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대학 입시 과정에 대한 그 체제를 그대로 이제 그 10학년, 11학년 고등학교 지금 해외고 다니는 그 부분의 상황에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이것을 다시 바르게 한국 쪽 입시 방향으로 세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래요. 의미의 전환, 의미를 찾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메시지를 드릴 게 뭐냐면 지금 자율활동, 동아리학과 봉사활동, 진로활동 28시간에서 30시간까지 이렇게 세팅이 돼요. 192학점 시간 중에서. 그런데 내가 이제 예체능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뭐 피아노를 한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자율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안 하고 그 교과에 관련된 자기 진로 선택 과목만 들을 수는 없어요. 이걸 고등학교 일반고 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프로젝트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또 프로젝트를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표현이 구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관점이 생계부에 구현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28시간 뭐 이렇게 돼서 배당을 받잖아요. 내년 2022학년도부터 우리 그 광역단위권에 경기도도 포함이 되고 일반고 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니까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생계부를 만들어 갈 때 진로 선택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건상. 이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서 그 프로젝트들이 작업 동아리나 봉사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왔으니까 의미가 그래요. 진로 선택 과목과 내가 하는 자율활동, 내가 하는 동아리 활동을 연계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그 전공 역량을 만들 수 있는 고교학점제 안에서의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누굴 통해서 의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역량들을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나의 달란트를 보여줄 수 있고 적용시킬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동아리가 학교 동아리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시즌제로 내가 이제 개인으로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자율 동아리는 못 만들어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학교 동아리를 처음에 만들 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동아리를 짜서 동아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팁은 뭐냐? 오늘의 비교과 전략, 학생부 종합전형. 왜냐하면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경기권 포함 모든 지역권 광역단위 고등학교에 그것이 80% 전체 80% 이상이 지금 시행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진로 선택 과목을 우선 만들어라. 없으면 내가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 나의 어떤 의대면 의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경영학과면 경영학과인데 내가 그 경영학과나 의대에 가는 나만의 테마가 있잖아요. 그걸 잘 구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방향으로 만들어요. 학생이 이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어쨌든 학교를 통해서 이제 이게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이게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시대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게 만드는 걸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뭐 다는 못하겠지만 인연이 되는 어떤 인연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택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을 두고 이것이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 이미 그것이 수업 안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 일정 부분이 들어왔으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갖고 구현해서 내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두잉한 모습들을 세상과 소통한 의미의 모습들을 잘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과 진로 활동의 맥을 잡아서 많지는 않지만 글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알갱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명확하게 나의 전공 역량 테마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잡혀지고 그것이 뭘로써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활동들로서 그것이 잘 성장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메시지가 생기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통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중요한 이제 그러면 정말 그 세상과 나눈다는 그 소통의 의미가 뭔가? 저희 아이덴티티 학생부 종합전형 아이덴티티는 전공 역량에 대한 타겟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가는 그 의대면 의대, 뭐 경영면 경영, 그다음에 국제 뭐 통상학이면 통상학 거기에 맞게 개인 타겟팅을 통해서 전공 역량이 구축되는 과정을 제가 가리키는 강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하나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만 갖고는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가장 또 그것과 쌍벽을 이루게 중요한 부분이 아이의 의식인데 그 의식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나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과 같이 맞닥뜨려지면서 이것이 타인에게 전달되고 구체화되냐. 그러려면 그 아이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창의적 체험 활동, 학생부 종합전 비교과 활동에서의 적용 두 번째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분들은 이야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만들면 남들과 똑같아집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테마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열정에서 나온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짤막하게 지금 영상을 아침에 제가 좀 출근하자마자 지금 수업 바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빨리빨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 저도 수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영상을 또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 또 바로 2022년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또 우왕좌왕할 텐데 이 메시지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빨리 좀 찍었고요. 말이 좀 빨랐습니다. 저는 다음 전공 역량에 대한 의미, 프로젝트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 비교과에 대한 의미를 갖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